몸과 마음의 치유사 마스터 힐러 이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강의를 해드릴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주제는 몸, 마음, 치유 원리와 셀프 자세 교정에 대한 겁니다. 1999년 일레리엄 시대에 그 영화 혹시 매트릭스 아십니까?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세계가 또 있고, 그리고 그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네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그 진짜 세계에 살고 있는 트리니티나 아니면 모피어스라는 인물이 있죠. 그들은 이제 네오를 데리고 진짜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스미스라는 요원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날까라는 걸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이런 모피어스와 네오가 만납니다. 모피어스가 그러죠. 운명을 믿나? 그러니까 네오가 그러죠. 아니요, 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그러니까 모피어스가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난 무엇을 알기 때문에 왔어. 느껴져. 평생 사는 동안 뭔지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느낌에 이끌려 온 거야. 매트리스는 사방에 있어. 창밖, TV, 출근길, 교회, 지금 이 방 안에도.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라는 세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네오가 이릅니다. 무슨 진실? 모피어스가 이릅니다. 네가 노예란 진실. 너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이 마비된지 감옥에서 태어났어. 네 마음의 감옥. 진짜 현실과 같은 꿈을 꾼 적 있나? 그러한 꿈에서 깬 후 꿈인지 생신지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 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모피어스가 지금 자체의 모습은 이미지라는 거야. 네오, 진짜가 무엇입니까? 모피어스, 진짜가 뭔데? 정의를 어떻게 내려? 촉각, 후각, 미각, 시각 하는 거라는 거야. 진짜는 두뇌가 해석하는 전제 신호에 불과해.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일부인 매트리스만이 존재하지. 자네 꿈나라에서 살았었네. 운명은 모순적일 때가 많아. 통제야. 막 이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먹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맛있는 거 하나 들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저만 먹는데 여러분께 사실 같이 먹어야 좋지 않습니까? 냄새 한 번만 해줘. 많이 먹는 어우, 야. 참. 어디가? 이거 가짜네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숭아 진짜 아니었죠. 근데 복숭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침물이 보이면서 뭔가 먹고 싶다라는 뭔가 충동들이 일어났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과 관념들이 있죠.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있어요. 그 생각과 감정들은 과거의 정보에 묶여 있죠. 그걸 인해서 우리가 보는 순간 거기에 맞춰서 이게 뭐 이제 NLP에서는 이걸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맞춰서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실제일까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실제일까요? 정말로 문제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뭡니까? 저희 뇌는 진짜와 가짜를 실제로는 구분 못한다고. 그냥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춰서 정직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떻죠? 그 상에서 굉장히 속죠. 그게 진짜라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이런 괴로움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로 보이죠? 네. 그냥 숲입니다, 사실은. 나무와 나는 나무로 보이는데. 네, 나무.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나무에 높아가 지나가는. 네. 그렇죠. 자, 이 그림들은 되게 유명한 그림들이죠.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마녀.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마녀로 보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뭐 뭐죠? 얼굴이. 같기도 하고. 예, 모래시계 같기도 하고 사람 두 명이 마주보고 있어요.
인디언 같기도 하고 눈사람 같기도 하죠. 이 컵도 이 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비어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네모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튀어나와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뇌가 보고 있는 착시 현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시죠? 또 똑같이 뒤집어서 웃고 계십니다. 사실은 뒤집어져 있죠. 우리 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똑같이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좋은 재밌는 동영상을 갖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정지된 화면입니다. 네. 그냥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원근감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죠. 결국 뇌는 어떻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4D 영화관은 가보셨나요? 4D 영화관 가면 그 의자에 앉죠? 앉아서 VR을 끼고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의자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갑자기 뭔가 무서운 악당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막 뭐죠? 그 88년차 아니 88년차 그 뭐라 그러죠? 예,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막 움직이죠. 그리고 바람이 막 불고 갑자기 확 내려가고 막 온몸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막 물도 뿌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죠?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있는 거죠? 바로 체험하고 있죠. 실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 몸은 오감적인 요소만 갖다 주면은 그걸 실제로 경험한다.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가짜죠. 가상현실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 우리가 아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갇혀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두려움을 영어로 페어라고 하죠.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는 first, 그 다음에 A는 preparing, R은 reality, E는 evidence라고 합니다. 즉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라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사실같이 보이는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속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퀘스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 20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불렀던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YG 연구소라는 이스라엘의 YG 연구소에서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칸막이 3개를 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3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판을 두죠. 스크린을 두요. 그래서 하나의 광원을 발사하면 이 광원이 지나갈 때 어떨까요? 이 2개의 구멍으로 지나가서 여기에 2개의 스크린이 그어지겠죠. 네, 빛을 쐈을 때. 근데 재밌는 사실이 발견돼서 잠깐 그 실험자 그 관측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3개의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자였던 그 광원이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스크린이 3개가 그어졌다는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볼링을 해요. 입자라는 볼링을 들고 있죠. 그리고 열심히 저 앞을 향해서 굴립니다. 굴렸을 때 갑자기 누가 부릅니다. 철수야! 갑자기 우리가 돌렸던 그 공이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갑자기 다시 불린 공이 되죠. 우리가 간직하는 순간 그 현상이 고정화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잡혀버리는 거죠. 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간직하지 않을 때는 그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이게? 근데 이게 과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걸 밝혔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 객관 세계라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객관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다 주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측하는 순간 거기 그렇게 고정화돼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못난 놈이고 내가 자신감 없다. 나는 말을 못해. 잃어버리면 그 세계가 펼쳐져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역할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게 저는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시간 여러분 생각이 뭐로 만들어졌죠?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허상이라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생각이라는 건요. 생각이란 건 마음이죠. 마음은 감정과 생각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차원적 구조. 3차원 구조와 이 시간이라는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이 필름을 보면 그 그림들이 사진들이 있고 그걸 빨리 돌렸을 때 어떻죠? 동영상으로 보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 섹션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놀이라는 2500년 전에 제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의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뭐라면은 한 개의 사물이 궤적과 위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자,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궁 경기를 봐요. 화살을 딱 쏴요. 발사했어요. 쭉 발사했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니까 멈출 수가 있죠. 정지하면. 딱 멈췄을 때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멈춘 걸 알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죠. 그냥 가죠. 그러니까 그 양자 물리학을 만들었던 닐스 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자 물리학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제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궤적과 궤적이라는 시간, 위치라는 어떤 공간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그냥 하나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나머지 건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나머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궤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 산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본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걸 고정화시키고 나머지 것들을 배제해버리고, 실제로는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 가능성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좀 어렵나요, 제 말이? 조금 난해해지죠? 네. 계속 듣다 보면 좀 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자, 그 마음이라는 구조가 양과 질과 순서 배열돼 있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물질을 볼 때 우리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볼 때 어때요? 그거를 어느 정도 양이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순서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공간도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들이 사실은 공간이라는 것조차도 허상일 수 있다. 너무 갑자기. 자, 이런 걸 보고 있죠? 이런 거 본다라는 거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죠. 근데 어디에 맺히는 거죠? 이 빛이 들어와서? 물체. 그렇죠. 이 물질이 우리 뇌에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실제로는 그냥 들어오는 빛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한 건 누구예요? 나죠. 그걸 관측한 거예요. 그래 아까 말한 그 궤적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고정화시키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화시키는 순간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된다. 새라고 믿게 되는 거죠. 얼른 알고 보면 파동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그 오로라 있죠? 오로라랑 그 폭포수가 있습니다. 오로라랑 폭포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정의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오로라 봤을 때 여러분 뭐 정의낼 수 있나요? 오로라가 어떤 아웃라인이 있나요? 경계가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현상을 그냥 오로라라고 부르면 됩니다. 폭포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받아들일 때 어떻죠? 망막에서 어떤 상이 맺히죠. 네. 그리고 고막에서도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코나 이런 것들이 어떻죠? 냄새를 맡죠. 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거나 뭔가 이게 뭐다? 그냥 하나의 파동성이었어요. 근데 파동성이었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순간 어떤 필터가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브라이언 그릴이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든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나고 현재 일어나고 미래에 일어날 예정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존재한다. 이들은 시공간의 한 점을 정리한 채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시간의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라기보다는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가깝다. 또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또 미국 속에 빠지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뭔가 퀘스천 하나가 얻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많이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꽃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꽃의 근원은 뭐죠? 씨앗? 씨앗. 오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꽃의 근원. 꽃의 근원은 네. 글쎄요. 우주? 우주. 오케이. 우선 스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스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저분하고 거의 같이 아, 씨앗만 네네.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네네. 인연이 다 와서 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분하고 같은 얼굴. 네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뭔가 또 뒤통수 얻어맞을 것 같은데 꽃의 근원이요. 꽃의 근원은 꽃입니다. 그럼 그 서준 선생님의 근원은 뭡니까? 아버지 부모님입니까? 그 전에 어떤 우주입니까? 사랑? 아빠의 사랑. 서준호 선생님의 근원은 서준호 선생님. 난해한데.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거기에 생각을 따라가셨어요. 바로 감정에 빠지셨어요. 그 어떤 것들이 연합해서 그것이 무언가라는 거를 뇌에서 이미 정보 처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고 계시다. 사실은 빅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럼 지구에 진화가 있었냐? 지구에 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과학자들은 밝혔죠. 제가 지금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원은 모든 건 생각에서 다 근원된다. 기원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속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들이 사람들한테 너 못해, 너 말 못해, 너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야, 너는 좀 별로야, 너 얼굴 못생겼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넌 필요 없는 인간이야 했을 때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인가? 역시 나는 좀 부족해.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죠?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합리화시키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아까 새의 어떤 정보가 들어왔죠. 새라는 거 입력했죠. 파장이 들어와서 그냥 하나의 파장이었어요. 그 파장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다 생각과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정의를 내리는 거죠. 끝도 없는. 우리는 그런 놀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떤 틀에 가둬서 스스로가 있지도 않은 감옥과 있지도 않은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자체가 이미 행복이에요. 행복이 따로 있나요? 행복 뭐가 주어져야 있나요? 여러분 저와 하나인 이유가 뭐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 우주는 하나야. 여러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이파이 막 이러죠. 어떻게 하나라는 거예요?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분리돼 있고 나 분리돼 있고 이거 다른데요? 분리돼 있는데요? 너와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서준 선생님하고 저랑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싸웁니다. 싸우고 서로 난담이야. 우리 하나가 아니야. 역시 갈아서 막 이러는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이러면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유는 내용은 다 틀려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게 뭘까요?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 외계인조차도 같이 공유해요. 그리고 그 조상님들, 전생 막 이런 사람 다 공유했던 거 똑같이. 그래서 하나일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생각을 물질과 하는데 물질도 생각 아니 물질까지도 다 하나만 본다면 생명체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아라집입니다. 의식이라는 거 의식. 그 아라집.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제가 뭔 말하는 거야? 아 진짜 좀 알아둘 수 없어. 좀 변했다더니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요? 여러분께 이게 맞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걸 알고 있죠. 그 외계인들도 자기가 외계 우주선 운전하고 있는 거 알까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죠? 뭐죠? 전생에 있는 사람들,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이 우리랑 공유했던 게 뭡니까? 암이라는 거야. 의식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속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밑바탕입니다.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매트리스 세상에 벗어난 진짜 세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그냥 비춰지고 그냥 들리고 그냥 경험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런 순간 그게 고정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산이 딱 고정화돼서 안 보이는 것처럼 고정화되면서 나머지 가능성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한정 열린 마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모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흘러가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셀프 교정이라고 했죠. 셀프 교정을 하려면 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생각은 우리의 근육을 지배해요. 근육은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어내고 어떻죠? 우리 몸을 비틉니다. 사정없이 비틀어버려요. 근데 이게 다 뭐가 얘를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비틀고 있죠. 근육 속에 뭐가 있나요? 근육 속에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과거의 습관으로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못해. 네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자세가. 그러면서 비틀어지면서 디스크가 눌리고 발이 저리기 시작해요. 모두가 이렇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그런 식으로 묶여있고 마음은 어떻죠? 그런 생각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에 호르몬이 나오면서 짜증이 나고 뭔가 강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뭔가 되게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고 엄청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 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난해해서 너무 어렵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뭔가 어떤 걸 되려고 하죠? 그거보다 더 쉬워요. 너무 쉬워서 더 어려워합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의식이 시간이 지금 30분이 되네요. 제가 50분이 되면 바로 끝내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의식이 시간상에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죠? 눈동자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계속 뇌를 서치하는 거죠. 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일 때는 청각 정보가 계속 서치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시각 정보를 계속 서치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릴 때는 뭔가 신체 감각적인 정보들을 계속 서치하죠. 해서 그걸 조합하는 거예요. 계속 조합하는 과정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이 뛴다 그러는데 10만 번이 뛰는 만큼 우리의 눈도 이렇게 왔다 갔다를 10만 번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이 점을 찍고 이 점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사이에 그 궤적들 있죠. 아까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화살을 날렸을 때 그 프레임 정보에 있는 그 궤적들에 대한 그 사이 정보가 어떨까요? 사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내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걸 삭제시킨 거, 그 정보들을. 근데 그렇게 해서 삭제된 정보가 무려 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안구 도약을 120번을 미리세컨 한다는데 10만 번을 움직인대요. 근데 자그마치 1시간 반을 삭제를 시킨대요.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의사소통 배우셨죠? NLP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2만 번 비트의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없이 많은 모래사장의 모래알이 200만 비트예요. 근데
거기서 134비트만 우리가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모래를 집었을 때 거기 손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모래만큼만의 정보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삭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일반화시킬까요? 우리 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왜곡시키고요. 우리 감각들이 왜곡시키고요. 우리의 청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필터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생각, 감정, 오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 그래서 그 세계, 그 매트리스 세계를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난해했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신가요?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혹시 뇌파 정보 아시죠? 뇌파. 뇌파가요. 요즘 제가 요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파가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하는 뇌파는 감마파죠. 감마나 뭐죠? 베타죠. 그 흥분 상태나 약간 평상시. 근데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 명상하면 뭐가 되나요? 뇌파가? 알파파 상태죠. 더 들어가면은 세타나 베타가 됩니다. 평화로운 상태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뇌파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돼서 흐른대요. 그래서 그 뭐죠? 세타파라고 하는 아주 잔잔한 파가 흐르고요. 편안한 파동이.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파동이 크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그 올라온 정보들밖에 감지가 안 된다. 그 가능성 높은. 우리 눈이 그런 가능성 높은 정보들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중간 정보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정보들, 삭제된 정보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을까요? 200만 비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통으로 인식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삭제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 그 긴장이 있잖아요. 그 긴장이 바로 삭제, 왜곡, 일반화의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의식화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통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정보들을 인지하게 된다. 작은 정보들을 하는 거 볼까요? 섬세하게 사람들의 눈이 보여요. 그때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상대가 뭘 얘기하는지 듣질 않아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자기 거 문제, 자기 문제. 나는 못난 놈이야. 난 잘해야 돼. 나는 인간도 아니야. 막 그래서 자기를 막 비하하고 막 그러죠. 그런 어떤 정보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떨까요? 꽃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주변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옆에 친구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내 감정에 빠져 있느냐 바쁩니다. 내려놔야죠. 보이죠? 내려놔야 들리죠? 내려놔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되고 미추적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필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이 제한된 신념이나 부정적 정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리적 증상들을 일으키고요. 신체적인 증상들도 일으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생각과 감정, 틀어진 자세. 여기에 플러스 원, 호흡까지. 자세가 틀어지면요. 호흡도 짧아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호흡이 길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서 하나의 근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까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실로 바로 여러분 근육 속에 있다. 긴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편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섞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왜 긴장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놓아도 돼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가두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런 인간이야. 자꾸 믿고 있고 계속 반복합니다. 미친 듯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계속 굴러가고 그것은 고정화되고 근육으로, 자세로, 표정으로 우리는 어떤 인간임을 상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애들이 뭔가에 집중을 하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이제 학교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눈을 봤을 때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근데 아이가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가 눈이 동태눈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몸이 틀어지고 이런 의식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첫 번째 출발점은 움직임을 고정한 거예요. 이 의자라는 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이 의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자유롭게 내 몸이 표현하고 막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표현들을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을 다 제한시켜버려요. 그리고 계속 어떤 프레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몸은 고정화되고 몸이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자꾸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바뀌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떠들면 뽀로로 보여주면서 앉혀있죠? 절대 못 움직이게 합니다, 아이를.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몸이 비틀어지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 앉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자그만치 1-1시간 앉아있어요. 의자는 어떻습니까? 의자는 바로 여러분께 공문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와서 난 앉아있는 직장에서 일할 거야. 그래서 또 앉아서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까지 꼬고 막 이러고 막 비틀고 막 집에 가서는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리모컨 앉아가지고 소리 쉬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앉아있죠. 1시간, 2시간 그러고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왜 허리가 아프지? 아니 이렇게 내 허리가 아프다니 당장 가서 고쳐내라 그러지. 고쳐내세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의식이 전부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TV를 향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몸에는 전혀 의식이 없었어요. 한의학에서는 신기혈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곳에 기가 있고요. 기가 있는 곳에 혈이 있고요. 혈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의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비틀어져요. 습관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우리 뇌가 그런 걸 세팅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막 이런 자세 많이 하죠. 이분 되게 자세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자세인데 모르시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 잘못된 자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허리를 과도하게 폈죠? 여러분 턱 당기고 배에 힘 주세요. 가슴 피세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힘이 들어갔죠? 힘이 들어가는 순간 뭐라 그랬죠? 생각과 감정에 그런 어떤 습관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세는 척추가 펴져 있는데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자세가 무슨 자세일까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딱 가운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의 느낌은 뭐냐면 마치 축을 맞추고 힘을 빼는 느낌이죠. 그냥 약간 공간의 흐름을 타는 느낌. 약간 뭔가 좀 춤을 추는 듯한 그리고 물 안을 걷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해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야가 여러분 좁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야가 좁으면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시야가 좁으면 되게 몸에 긴장들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바다나 산을 갔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편했습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시야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시야가 넓을수록 우리 근육은 이완되고 어떤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느낌들은 여러분들의 전체 어떤 의식을 간장해요. 그걸 신호들이거든요. 그 신호들을 모르면 자꾸 무시하면 우리 몸은 사정없이 비틀어집니다. 자,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요. 이게 심할 경우 이렇게 척추가 비틀어지죠. 네. 이렇게 침반증이 옵니다. 이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척추가 비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질환들이 다 생겨요. 여러분 몸속에 뭐 목이 비틀어지면 뭐죠? 신경들이 눌려서 뭐 이렇게 편도성 생기고 뭐 눈의 질환 그리고 뭐 손발 저린 거 이렇게 폐
그리고 가운데가 눌리면 신장 쪽이나 이런 데가 안 좋고요. 아래쪽이 눌리면 뭐 이렇게 생식기 쪽이 안 좋고요. 이런 위쪽이 눌리면은 호흡기들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빠지면서 체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어떤 체액들이 있거든요. 혈액이나 내적셀이나 아니면 뭐 림프, 면역계 이런 것들이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차단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피로 물질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고 근육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죠. 네. 다 무너집니다. 머리가 위로 가야죠. 포인트가 안 되나요? 포인트가요? 모르겠네요. 이걸로 해주죠. 머리가 위로 가죠. 근데 머리가 위로 가지 않으면 척추는 무너집니다. 머리가 위로 가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 되죠. 힘을 뺀 상태에서 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떨까요? 어떤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물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야 돼요. 편안할수록 여러분 척추가 펴지는 거 아세요 혹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편안할수록 척추가 펴지고 몸이 확장됩니다. 우리 몸은 액체 매트리스예요. 우리 몸은 다 물로 돼 있는 거 아세요 거의? 콜라겐하고 네. 물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외부와 어떤 공간과 연결이 되면 되게 몸이 이렇게 막 다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막 약간 누군가 다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180도로, 360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반중력으로 걷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이미 다 체계화 시켜놨어요. 이게 외국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미 학문들이 다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외국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있어요. 모르셨죠? 이제 조금만 더 끝내야겠네요. 자, 봐봐요.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과거는 예측할 수 있었죠. 어떤 정보들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균형 잡을 때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죠. 과거의 정보를 붙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긴장합니다. 계속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빠지면 그 순간 바로 긴장해요. 긴장은 여러분들께 자유를 주지 않아요. 물론 자유를 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건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좀 너무 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건강적인 차원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긴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몸을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유수용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제가 실습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박수를 한번 칠게요. 혹시 이거를 들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박수 쳤을 때 들으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들렸죠? 들렸죠? 네. 지금 우리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냥 들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자꾸 알려고 하시죠. 자꾸 알아야 한다는 걸 빠지시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알아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되어져요. 몸은요, 사실은 자기한테 간섭을 안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기본적인 어떤 것만 우리한테 제공하면 돼요. 먹고 막 이런 거 있죠. 영양소만. 그리고 오히려 간염이 적을수록 몸은 더 확장이 돼서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알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다 알아서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그냥 어떤 흐름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면서 이게 확장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좁게 보던 것들이 넓게 이렇게 인식되게 되죠. 그러면서 되게 편안해집니다. 네. 흐름들이 생기고요. 이거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도 그냥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잠깐만요. 경험을 한번 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리에 편하게 한번 앉아서 자기의 엉덩이를 한번 느껴요. 척추를
척추를 세우셔도 되고요. 엉덩이를 느낄 때는 손가락을 넣어서 자기의 자골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엉덩이 사이를 한번 보세요. 그럼 자골들이 만져질 거예요. 톡 튀어나온 뼈가 있지 않나요 혹시? 삐죽하게? 살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로 깔고 앉아보세요 손가락을. 그러면 뭔가 톡 튀어나온 뼈가 네, 있죠. 네. 그걸 자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골이 그 거기에 바닥에 닿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허리 한번 펴보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또 척관절에 힘을 빼시고요. 눈에도 힘을 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많이 힘을 많이 줘요. 눈을 막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마에도 힘을 많이 줍니다. 이마에도 힘을 빼세요. 이마랑 머리 쪽.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었죠? 아니면 약간 굴리세요. 엉덩이를 약간 굴려보세요. 다른 안기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찾기 쉬운 방법은 의자가 좀 안 좋은데 약간 평평한 의자가 있거든요. 이거를 의자 이렇게 굴려보세요. 이렇게 엉덩이를 굴리세요. 엉덩이를 굴릴 때 바닥 이렇게 롤링이 되죠. 롤링이 된다는 거 알죠? 그때 약간 앞으로 해서 살짝 앞으로 해서 한번 걸어보세요. 약간 앞으로 했죠? 이 상태에서 약간 자골보다 약간 앞으로 가셨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빼세요. 그럼 약간 허리가 펴지죠? 그리고 그러면 딱 그 어떤 그 위치가 중위 위치거든요. 그 위치를 걸어놓고 딱 두면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몸을 빼서 그 무게감이 이 자골로 내려가게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자골로 내려갈수록 자골이 강하게 누를수록 여러분도 힘을 잘 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강하게 누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일단은 뭘 먼저 내려볼까요? 배에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천천히 툭 놓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턱에 힘을 한번 빼보세요. 턱관절에. 눈에 힘을 빼시고요. 이마에 힘을 한번 빼보세요. 머리에도 힘을 한번 빼보시고요. 자, 힘을 뺐을 때 어떻습니까? 엉덩이가 더 무겁죠? 네. 엉덩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씩 몸을 살짝 움직여보세요. 앞뒤로 움직이면서 축을 최대한 맞춰서 딱 중심에 한번 둬보세요. 중심에 뒀을 때 딱 중심에 축을 한번 둬보세요. 두고 나서 딱 몸에 힘을 빼보세요. 팔은 마치 지푸라기가 축 늘어지는 것처럼 툭 놔보세요. 그리고 눈도 힘을 빼시고요. 최대한 엉덩이를 맞추고 몸에 힘을 뺐을 때 얼마나 그 무게감이 엉덩이로 전달되는 걸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호흡이 어떻게 편안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 상태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어떤 소리가 납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조금 더 멀리 있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멀리 있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눈만 뜨세요. 눈을 뜨시고요. 앞을 보고 계시는데 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좌측으로 눈알을 돌려서 최대한 끝 지점까지만 보세요. 고개는 두시고요. 고개는 그 상태에서 두셨죠? 다시 가운데로 오세요. 그리고 반대쪽 끝까지 가세요. 눈알만 돌려서 끝 지점 보세요. 보셨죠? 다시 가운데로 보세요. 본 상태에서 아까 끝 지점 확인한 데 있죠? 그걸 동시에 보세요. 이렇게 주변 시야.
중심 시야를 보면서 앞에 주변 시야를 같이 동시에 보세요. 이때 어떻습니까? 또 몸의 근육의 반응은 어떻죠? 힘이 좀 빠진 것 같나요? 좀 편한가요? 그리고 몸의 무게감이 자골로 더 많이 내려갑니까? 자, 이번에는 세 개를 동시에 볼게요. 여러분들 자골을 느끼고 있죠? 몸의 어떤 반응들을 좀 느꼈죠? 몸 전체에 어떤 힘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소리를 들으세요. 듣고, 그리고 눈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데 아까처럼 넓게 보세요. 이때 무게감이 어떻죠 또?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어려웠나요? 이거 골반이 아픈 게 정상인가요? 이거? 네, 원래 아픈 거 처음 쓰시면 아픈. 지금 아주 간단한 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공간을 한번 인식해 본 거죠. 공간을 그냥 생각으로만 공간들이 무의식적으로 막 반응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200만 비트 정보를 전체로 인식해보는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들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게 돼요. 그때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무의자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노자가 얘기한 무의자연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정말로 어떤 그 몸의 어떤 편안함이나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분만 여기 나와주실까요? 간단한 실험이고요. 네. 자,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자세로 한번. 일단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자, 버티세요. 힘. 이 정도 힘이에요. 이현 선생님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르신 분이라고. 자, 다리 한번 쭉 걸어보세요. 최대한 불량한 자세. 턱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냥 뭐 있어? 이렇게 하다 듣는 거지. 자, 힘 줘보세요. 힘이 좀 빠지죠? 자, 힘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바른 자세.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발바닥 한번 느끼시고요. 자, 하고 편안하게 어깨 힘내죠. 관절이 힘내시고요. 눈 많이 빼세요. 눈을 확장해서 보시죠.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근육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힘 한번 주세요.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게 의식을 하면 몸이 바뀌어요. 에너지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공간의 힘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한번 볼까요? 서준 선생님이 욕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에이 개새끼야! 근데 선생님 뭐야? 에이 개새끼야! 자, 힘이 조금 빠졌네요. 자, 근데 자, 서준 선생님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서 선생님이 좀 바른 자세로 계시죠? 서준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자세로 계시죠? 에이씨 하면서 평상시 걸음 있어요. 하시던데 여기 다. 진짜.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자, 힘 줘보세요. 힘.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분이 지금 삐딱하게 계신데 이분이 힘이 빠졌어요. 이분은 지금 바르게 돼요. 되게 재밌죠?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삐딱하게 있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장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에너지 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모든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엄청 많은 얘기들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제가 축약된 거를 제가 20년을 공부한 거를 풀어내려고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자료를 사실은 이거보다 2배로 준비했는데 다 자른 거예요. 다 자르고 답만 만든 건데도 이렇게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난 2부를 안 들어가냐. 네, 2부. 네,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칠게요. 하나만 주시면. 네네. 저기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 굉장히 좀 심한데 네. 그런 뇌파나 이런 거 검사해봤을 때 되게 불안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파동이 되게 막 심하대요. 그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려놓기 전하고 내려놓고 후하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뒤에 되게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향 반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게 알아서 몸에서 긴장이 일어나고요. 여기 오니까 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하고도 뭔가 소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 가 있으면 그렇게 그냥 몸이 반응이 돼요.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다 내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몸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을 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다 보면 믿을 수 있구나, 이 녀석이. 우리 옛날에 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 이제 믿게 되면은 한번 경험을 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면은 놓게 되죠. 놓게 되면서 지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각해도 되고 여러분들 왜 게으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게으른 사람이 되도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안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들고 있는 거죠. 더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면 그거 내고 끝나는 거예요. 더 편안해져요. 오히려 없어요. 그때 화 다 풀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떤 잉여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배워가는 거죠. 훈련해 나가는 거죠.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 근데 게을르면요 상대방이 더 고통받지 않을까 상대방에게. 제가 말하는 거죠. 심리적인 사실은 심적으로 저희가 너무 뭘 해야 한다라는 거 붙들려 있으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좀 상대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일어나겠죠. 자기한테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상대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네. 매일이 네. 어떤 날은 정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일상으로 네. 똑같이 가는데 근데 또 다른 날은 똑같은 시간에 그냥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게 확장되고 열리고 보이고 네. 들리고 정말 네. 이런 거 네. 수업을 하는 것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좀 되는데 발견이 되는데 네. 그 이상에 저도 이렇게 좀 뭔가 이게 공감이 가고 이게 되는데 이게 뭔가 좀 확장이 되려면 어떤 뭔가가 필요한가요? 가장 쉽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삶의 그냥 전혀? 제일 쉬운 거는요. 제가 진짜 가르쳐드릴게요.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힘을 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힘을 주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바로 힘들어요. 바로 이렇게 되죠. 반사예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끄집어요. 고통스러워. 제 사람을 혼내줘야지. 싸울 거야. 막 이렇게. 근데 힘을 빼면요. 그 정보가 희석이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반응들은요. 근육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긴장만 빼면요. 그 정보들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그라운딩. 지키고 있는 거. 그거를 주시하고 있는 거. 그 힘이 강해져. 그러다 보면은 좀 마음의 평안함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혹시 그 네.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네. 인식이라는 거 제가 하나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인식.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끝. 자,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마스터 힐러 이 두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